여러분, 그룹 회장님 차명계좌로 비자금 조성 탈세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재벌도 부자들 이야기라고 상관없이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차명계좌 써서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부모님 계좌, 지인 계좌 이런 거 쓰는 거 전부 차명계좌 쓰는 거거든요. 오늘은 차명계좌는 어떻게 걸리고 얼마나 세금 폭탄이 나오는지 실제 사례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만약 차명계좌 해명 안내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16년 근무한 조사대응 전문 송노용 세무사입니다. 16년 동안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특히 법인 관련 세금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구독자분들 옆에서 합법적인 세금 절세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노하우를 다 담아볼 테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송노용 세무사님, 첫 주제로 차명계좌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차명계좌는 요거 재벌이나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이 주제를 첫 번째로 선정했고요. 실제는 재벌이 아닌 바로 우리 옆에서 장사하시는,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차명계좌 걸려서 세금 폭탄 맞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아는 형님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물으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형님이 세무서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받으셨는데, 해명 안내문에는 본인이 사업하면서 사용했던 계좌가 적혀 있었고 최근 5년간 해당 계좌로 거래한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이요, 아주 큰 사업을 하셨던 그런 분 아닌가요? 아니요, 그 형님은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잠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실 직원 차명계좌 잘 사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저한테 자세한 건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형님에게 신용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사업을 하려면 계좌가 필요했기 때문에 직원 명의 계좌를 빌려 쓰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약 5년 동안 받으셨던 것인데요, 차명 계좌로 들어온 매출 대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좌로 5년간 입금된 금액은 무려 10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세무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억 원 모두 판매 대금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0억 원 되게 세네요. 근데 1년에 거의 2억씩 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형님은 개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 판매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무공무원의 주장대로 이 금액 10억 원이 모두 수익금액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형님이 내셔야 할 금액은 무려 8억 원에 이릅니다. 매출액의 8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야, 10억이 소득인데 세금을 8억 내는 거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정상대로 10억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5억 정도가 부과될 텐데 안 냈잖아요. 일단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3억 정도 되고요. 만약 착오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보다 1억 1천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보통 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를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4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가 엄청나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말 유의해야 할 점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세금이 과소신고되는 경우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님, 제척기간이 정확하게 뭔가요? 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보통 5년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년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5년치 세금을 예상하여 계산을 했지만 차명계좌를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최장 10년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개인 사업자셨잖아요. 혹시 그분이 법인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네, 만약 법인이라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요. 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다면 수익금액 누락액을 법인세 계산 시 추가 포함하게 되겠죠. 이 경우 보통 해당 수익금액은 최종적으로 법인 대표가 가져갔다고 보고 법인 대표자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총 부담해야 할 세금은 모두 9억 원 정도 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보다 1억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야, 세금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끝이 없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세금을 안 냈다고 형사고발까지 하나요? 지금 가산세도 충분히 낸 거 아니에요? 뭐 다 고발하는 건 아닌데 그 세금 탈루액이 너무 과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고발을 고려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일반 세무조사를 소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고발을 하게 되고요. 고발된 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통상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시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다면 고액 세금 부과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세금만 더 내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형사고발까지 나오니까 생각보다 더 무섭네요. 근데 그 아시는 지인분 그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형사고발까지는 안 됐습니다. 다행이었죠. 세금은 얼마나 낸 거예요? 원래 초반에 예상되는 세금은 한 8억 정도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소명을 통해서 세금 일부를 줄일 수 있었고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이유와 다양하겠지만 그 자체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이 경우 소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공무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보지도 않고 또 소명을 허술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주장대로 된다면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을 받더라도 일단 최대한 소명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그건 무조건 필요하죠. 사실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차명계좌의 판매 대금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차명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됐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이 경우 100% 수익금액이 입증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전부를 수익금액으로 보고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말 이 금액 모두 수익금액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금액 중에는 정말 수익금액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요.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계모임 통해 가지고 받은 돈일 수도 있고요.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된 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모두 과세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혹시 그때요 세무사님도 그 형님께 가이드를 좀 주셨나요? 네,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형님이 해야 하실 일을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형님에게 해당 계좌 입금액에 대해서 정말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입금된 것인지 분류하여 정리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이라면 실제 무슨 사유로 입금되었는지 명확하게 증빙을 갖춰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또 해당 계좌에서 출금액 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출금되는 내역도 있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출금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라고 했었고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지 않았을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형님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이죠. 국세청에서도 매출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차명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을 찾아서 인정받는다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요 그 형님께서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였다면 이거 좀 상황이 달라지나요? 이런 경우 차명계좌에서 나간 비용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추가로 경비를 법인세 비용으로 산입하게 되면요, 법인세 부담이 좀 더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대표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보는 금액 역시 낮아지게 되어 대표자가 부담할 종합소득세 역시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형님이 제출한 소명이 수용되어서 일부 입금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하였고요. 필요경비 지출액도 수용되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제일 궁금한 게요, 차명계좌를 썼다는 걸 이 국세청이 어떻게 아나요? 이거 보시는 분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세무사님은 워낙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보에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차명계좌 제보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차명계좌를 제보하고 계십니다. 문 PD가 말한 대로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차명계좌 업무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차명계좌 업무가 많았던 이유가 매일매일 접수되는 차명계좌 제보에 그 원인이 있었고요. 특히 일부 제보자들, 세파다라치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차명계좌 제보를 주업으로 하시고 있는 분들이고요. 어떤 경우는 한 번에 70개 이상의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한 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전문적으로 차명계좌를 제보하는 것을 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자기와 거래한 업자가 차명계좌 사용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 사용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직업처럼 제보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요. 그분들은 대체 어떻게 알고 그걸 제보하나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특정 업종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이제 차명계좌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세파자치들이 집중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제보를 하더라고요.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할 거 없이 제보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정말 차명계좌를 썼다면 그걸 쓴 행위 자체가 좋지 못한 거니까 제보자를 탓할 것도 없고요. 그런 행위를 안 해야겠죠. 그렇죠. 뭐 세파라치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차명계좌를 쓴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걸 안 해야겠죠. 그런데요, 정말 만약에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 해명 요구를 받으면 심장이 너무 떨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국세청에서는 일단 납세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을 받기 위해 보통 서면 확인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소명 요구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내서 통상 5년 내 차명계좌로 거래한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에 대해 거래 사유, 증빙을 갖춰서 정해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와 과거 세금 신고 내역을 검토해서 수익금액 누락 사실 등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납세자가 제출된 자료만으로 검증이 충분히 되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 절차를 종료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서면 확인 결과 과거 세금을 적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수정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고지서를 보내 세금을 좀 더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편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게 신고된 세금이 정말 크거나 서면 확인으로는 세금 탈루 여부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요. 서면 확인 절차 종료 후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모든 국세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경우 세무 검증 범위가 서면 확인보다 대폭 확대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서면 확인보다 좀 더 강도 높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 만큼 서면 확인 절차보다 납세자가 겪을 어려움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요. 저희 채널 송도요. 자, 오늘은 세무사님과 차명계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들어보니까 재벌들만 쓰는 게 아니네요.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도, 동네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차명계좌 때문에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걸 전문적으로 노리는 세파라치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차명계좌를 안 쓰는 거겠죠. 세무사님, 오늘 정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 업무가 비중이 상당했었고요.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차명계좌 업무가 어려웠던 이유는 과세를 하기 위한 실무가 어려웠던 것도 있는데, 소명이 충분하지 못해 실제 차명계좌 입금액이 사업과 관련 없다는 것을 확인받지 못해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납세자들의 억울함 내지 원망을 느껴야 했다는 점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차명계좌는 현행 법령에도 어긋나고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책임을 묻는다면 차명계좌를 사용한 당사자 그리고 빌려준 사람 역시 물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과거 차명계좌 사용 이력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하고요. 최대한 소명을 충실히 하셔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만약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16년 근무한 송노용 세무사였습니다.